우리가 이 매트릭스 엘지브라를 이용해서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 장점의 하나로서 표현의 간편성이죠. 어, 이런 표현이 있다 하면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요 B라는 상태는 A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니다. 어, 즉, B라는 상태는 A라는 오퍼레이터의 고유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면은 길게 이어질 거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딱 표현하면은 이제 표현이 되니까 어, 간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에서 우리가 양변에 양변의 어떤 상태 i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는데 그 상태 i는 어떤 컴플리셋 n의 원소인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x, 코사인 2x, 코사인 3x하고 무한히 이제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셋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동량에서의 어떤 특정한 가운동량의 값이 있으면은 이제 C 컴포넌트, 앞에서 했던 LM의 관계처럼 유한한 어떤 그런 이제 원소들만 있는 그런 경우를 포함한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하여튼 어떤 컴플리셋을 이루는 이제 음, 어떤 집단을 갖다 이제 N으로 표현하고 그 중에 한 원소를 I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I라는 원소를 요 이제 사이에다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될까요? 그냥 어떤 숫자죠. 예,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으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i가 연산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일 수가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여기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컴플릿 셋을 이용하죠. 그래서 컴플릿 셋 하면 앞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면은 이것이 유닛 매트릭스다. 즉 다이애고널 쪽으로는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제 그런 이제 유닛 매트릭스가 되니까 유닛 매트릭스를 곱해봐야 이 관계가 달라지는 건 없죠. 그래서 이제 곱했어요. 곱해서 n을 갖다가 요 a와 b 사이에 집어넣은 거죠. a와 b 사이에 n을 집어넣으면은 두 개의 항으로 분리가 돼요. 하나는 이와 같은 오퍼레이터 a에 대한 n by n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나오고 또 하나는 요거와 모양이 비슷한데 요거는 하나가 i고 하나는 n이에요. 근데 요 n은 지금 서메이션이죠.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np 요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게 서메이션이니까 이거는 하나의 컬럼 벡터로 보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로우가 n개가 있고 로우가 n개가 있고 컬럼은 하나가 있는 n by 1 컬럼 벡터로서 엘리먼트가 이제 알파 1, 알파 2에서 쭉 이제 여기 그 원소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하나의 이제 컬럼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이거죠. 이런 컬럼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n이 이제 1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과 b, 2와 b, 3과 b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i니까 이제 그 컬럼 벡터 중에 어느 특정한 성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i는 이 n에 속한 거죠. 아까 컴플리셋 n에 속한 하나의 멤버, 하나의 원소가 i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것들 중에 특정한 하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모든 원소를 다 포함하니까 이제는 사이에다가 이제 첫 번째 멤버, 두 번째 멤버, 세 번째 멤버 이런 걸 다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에서 얻어지는 넘버들이 있겠죠. 그 넘버들을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n by 1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n by 1 매트릭스 또는 n by 1 컬럼 벡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뚱뚱한 이렇게 n by n 되는 이렇게 n by n이 되는 마치 이 오퍼레이터를 기술하는 그런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거는 홀쭉한 n by 1 매트릭스니까 그렇다 우리는 이제 마치 벡터를 표현하는 거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컬럼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 중에 이제 사이 I 하면 그것들 중에 하나의 원소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 일반적인 n 중에서 하나의 원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원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퍼레이터 A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인데 이것이 이제 요 첫 번째 나온 게 로우니까 i번째 로우가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i번째 로우가 있다고 봅시다. 그 i번째 로우에 보면 원소들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n by n만큼의 그 원소들이 있겠죠. 그죠? 그것에다가 아까 np 하면 이거는 모든 원소를 아우르는 컬럼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원소를 아우르는 컬럼 벡터 알파 1, 알파 2 해갖고서 이제 쭉 모든 원소를 아우르는 컬럼 벡터를 연산을 하면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타죠. 베타 1, 베타 2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 i는 뭐냐? i는 뭐냐 하면 요 얻어진 요 컬럼 벡터 중에서 i번째 원소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i번째 원소를 쭉 나열하면은 뭐가 돼요? 컬럼 벡터가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i번째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매트릭스 A를 표현하는 n by n 매트릭스에서 i번째 로우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 4 해갖고 이제 그것이 n이라 그러면은 n하고 이 컬럼 벡터 1, 2, 3, 4에서 n까지 이제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스칼라 프로덕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원소와 세 번째 원소는 세 번째 원소와 쭉 다 해서 각각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바로 뭐가 되냐 하면은 이제 컬럼 벡터 중에서 i번째 여기 컬럼 벡터의 i번째 엘리먼트인 베타 i가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이제 베타 1, 베타 2, 베타 3 쭉 얻어져갖고 n까지 가면 모든 n까지 다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컬럼 벡터 이게 되는 거죠. 베타로 구성되는 컬럼 벡터 여기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간편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오퍼레이터 A를 매트릭스화해서 얻어진 그 매트릭스의 i번째 로우와 n번째 컬럼 엘리먼트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 컬럼 벡터의 엘리먼트를 곱하는데 그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n에 대해서 서메이션 한다는 거예요. n에 대해서 n이 1일 때 a i1 알파 1 그다음에 2일 때는 a i2 알파 2 3일 때는 a i3 알파 3 해서 쭉 해서 이제 끝까지 다 이제 더하게 되면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이 요 매트릭스에서의 i번째 원소인 베타 i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매트릭스 앞에 거는 오퍼레이터를 나타내고 이 컬럼 벡터는 바로 이제 얻어지는 상태 또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얻어지는 요 캣 상태를 이제 나타낸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요거를 좀 전에 이제 컬럼 벡터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알파로 표현했죠. 알파 1, 알파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끝 원소까지 가는 그런 콜럼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즉 B가 앞에 가고 N이 뒤로 가고 요거는 이제 이게 원소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NP 한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바꾼 다음에 요 NP일 때 원소들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매트릭스로 표현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그 NP에 대한 매트릭스 표현이 이거였다면은, 이것이 이제 거꾸로 도치가 되면 이렇게 P, N 이렇게 되면은 원소 하나하나는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꿨을 경우에는 이렇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소 하나하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면서 매트릭스의 모양이 여기는 이제 n by 1 매트릭스라면은 요거는 이게 도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1 by n 매트릭스가 돼요. 그러니까 로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컬럼이 n개예요. 여기는 로우가 n개고 컬럼이 한 개죠. 근데 이거는 로우가 한 개고 컬럼이 n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매트릭스를 표현하면은 요거는 이제 알파 1의 컨주게이트, 알파 2의 컨주게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끝 원소까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걸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 B란 상태하고 B란 상태와 풋사이란 상태, 풋사이란 상태를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넘버가 나오겠죠. 숫자가. 이제 진짜 이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플리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저기 연산을 바꿔줄 수 있고,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원소가 알파 n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고, 요거는 아까 베타 n이었죠. 그죠? 요거는 알파 n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원소였고, 요거는 베타 n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one by one 각각의 로우와 각각의 컬럼의 여기에 요것의 각 로우와 요것의 각 컬럼의 원소들을 곱한 후에 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얻어지는 값이 바로 상태 B와 상태 F 사이 간의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벡터와 벡터 사이의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스칼라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스칼라 값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 앞에 있는 이 로우 벡터, 로우가 하나만 있는 즉 알파 1 컨주게이트, 알파 2 컨주게이트 이렇게 있는 로우 벡터와 이 뒤에 있는 컬럼 벡터, 베타 1, 베타 2 뭐 이런 거. 요것을 둘 다 원소가 n개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각각을 곱한 거죠. 알파 1의 컨주게이트 베타 1, 알파 2의 컨주게이트 베타 2에서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는 이와 같은 넘버가 나오는 거죠. 숫자 뭐 0.5라든지 0.75라든지 뭐 어떤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것의 expectation value 하면은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옆 사이에 대한 어떤 퀀텀 스테이트 사이에 대한 오퍼레이터 Q의 expectation value 하면은 이거는 Q 양쪽에 똑같은 사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요 퀀텀 스테이트 사이에 대한 Q라는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라 그러고 좀 더 일반화시키면은 이 두 개가 꼭 굳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한쪽은 P사이고 한쪽은 B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면 각각의 사이에다 컴플리셋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요 앞부분에서는 요 컴플리트 셋 n을 집어넣어주고, 뒷부분은 컴플리트 셋, 같은 컴플리트 셋인데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서메이션이 돼야 되니까 요 n 컴플리트 셋과 m 컴플리트 셋은 같은 컴플리트 셋이에요. 아까 우리가 원소 i가 요 n의 컴플리트 셋에 속해 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요 n이라는 컴플리트 셋과 m이라는 컴플리트 셋은 같은 컴플리트 셋인데 그냥 각각 서메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자를 갖다가 mn으로 다르게 표현해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뭐죠? 이게 사이가 앞에 나가 있으니까 이제 베타 n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고, 요거는 QNM이죠. QNM,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베타 M.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제 B와 P사이라면 이제 앞에 P가 대신에 B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앞에가 이제 아까 베타였는데 이제 알파가 되죠, 알파. 그죠? 이 P의 경우는 알파였으니까. 그죠? B는 알파였으니까 이제 로우 벡터 알파 1 컨주게이트, 알파 2 컨주게이트, 알파 3 컨주게이트 쭉 이제 n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n by n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이제 로우가 n이면은 n개 엘리먼트, n개 줄이 있다면은 컬럼도 n개의 줄이 있는 거죠. 그래서 q11, q12, q13, q21, q22, q23 해서 쭉 해서 n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컬럼 벡터, 베타1, 베타2, 베타3에서 n까지 가는 거. 이거 세 개의 이제 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벡터의 첫 번째 엘리먼트 이거 갖다 뭐 감마라 그러면 감마가 이렇게 나온 거고. 다음에 요거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감마 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요게 나와요. 요 연산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연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했듯이 여기서 알파 1 스타 감마 1, 알파 2 스타 감마 2 이렇게 해서 보면 나중에 어떤 넘버가 나오겠죠. 요 같은 넘버가 나오게 된다. 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요거와 유사한 이퀘이션을 했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A, B가 새로운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 B라는 상태는 A라는 오퍼레이터의 고유 상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쪽이 다른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 B라는 상태의 오퍼레이터 A를 연산을 시켰더니 그 자신이 리프로듀스 되면서 상수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B는 A라는 오퍼레이터의 고유 상태, 아이겐 스테이트이면서 그 고유값, 아이겐 밸류가 A다.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웨이브 펑션을 이용해서 쓰자면은 우리 앞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써야죠. 그래서 요 함수에다가 이런 연산들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나왔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어떤 컴플리셋의 원소 i를 갖다가 스칼라 플로트를 시킨다고 하면 이쪽은 이렇게 되고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쪽은 i 이렇게 되는데 a가 상수니까 a는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뭐죠? 이거는 아까 이제 쭉 전체적인 컬럼 벡터일 때 n으로 썼는데 이게 i가 되면은 요 컬럼 벡터가 알파로 된 컬럼 벡터 알파 1, 알파 2 한 것 중에서 i번째 원소 알파 i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알파 i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알파 i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또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뭘 하냐면 요 사이에 A와 B 사이에 이와 같은 컴플리트 셋, 좀 전에 했듯이 요 i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된 아까 n으로 표현했죠. 근데 여기는 j로 했어요. 그냥 뭐 문자는 뭘 쓰건 간에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요 j로 표현되는 요 컴플리트 셋의 원소들 중에 하나가 i인 거예요. 그죠?
여기는 모든 원소를 다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요거고, 다음에 요건 또 뭘까요? P의 J. 아까 P의 I가 알파 I였다면은 P의 J면은 이건 알파 J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알파 J인데 요걸 우리가 어떻게 쓰죠? AIJ 이렇게 쓰죠. AIJ에 알파 J 해갖고 J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였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이런 A라는 매트릭스와 이것의 곱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새로운 매트릭스가 나오는 이제 그거와 똑같은 거죠. 이제 i번째에 대해서 i번째가 이제 1, 2, 3, 4부터 쭉 모든 그 이제 컬럼 벡터의 이 컴포넌트들에서 다 연산을 하면은 이제 저기 이제 컬럼 벡터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것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데 이걸 이제 알파 i가 이제 1부터 쭉 해서 n까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쭉 해서 컬럼 벡터가 되는 거고, 각 컬럼 벡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컬럼 벡터의 i번째 이제 성분, 요 갖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베타 i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요 A라는 매트릭스의 i번째 로우, i번째 로우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요 컬럼 벡터와 1대1로 연산을 하죠. 첫 번째 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서 n번째 건 n번째 거 해갖고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요 i번째 로우에 대해서 계산했다면 그것이 바로 베타 i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로우에 대해서 다 하면 이제 베타 1, 베타 2, 베타 3 해갖고 베타 n까지 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매트리스 형태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이거 A11, A12, A13에서 쭉 단위 매트릭스와 요걸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A 곱하기 요거는 모든 이제 하나하나 다 해갖고 이제 i가 이제 1부터 해서 끝까지 가면 이건 모든 그 이제 요 매트릭스의 요 컬럼 벡터의 모든 성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요거는 여기서 요 A가 전부 다 요 다이고날로 들어가게 되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A를 여기로 옮기는데 요 A는 어디만 들어갈 수 있냐면 요 다이고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A11에서 A 백, A22에서 또 여기 A 백, A33에서 또 A를 빼주고, 그래서 요 다이고날 쪽에서만 A를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그래서 요 다이고날 원소들에 대해서만 전부 A를 마이너스하고 나머지들은 변화 없죠. 그렇게 하고 알파1, 알파2, 알파3 한 것이 0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이퀘이션이에요. 이 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표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매트릭스와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서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벡터 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거나 하는데 이 벡터는 우리가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고유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있어야지 이쪽이 0이 돼버리면 고유 상태가 0이다.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니까 의미가 없고, 따라서 0이 아닌 고유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쪽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알파 매트릭스 이거죠. 이것이 이제 트리비얼하지 않은, 즉 0이 아닌 난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n by n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로우와 컬럼이 n by n인 매트릭스라면은 이제 요것을 0으로 만들게 되는 a의 값들이 유니크한 게 아니라 a의 값도 n개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n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 하면 예를 들어 3차면은 이렇게 곱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해서 더하고, 이렇게 해서 더한 거, 마이너스 이거, 세 개씩 묶은 거, 이거를 빼줘야죠. 그죠? 그렇게 한 것이 0인 거예요. 이 디터미넌트는. 그래서 그걸 0으로 만드는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요 세 개일 때 결국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되듯이 이것이 n by n이면은 A에 대한 n차 방정식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A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n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인 거죠.